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찬바람이 불더니 12월이 됐어요. 네. 이제 한장 남았죠,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님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아시다시피 폭풍처럼 아주 격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간성하고 복귀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연일 음주로 좀 바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정부 올해는 별일 없었고 12월 달에는 조금 활발하게 거꾸로 활발하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올 한 해 일이 많았을 텐데요. 정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내년을 또 기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얼 토크 한판에서 다룰 주제는 충북의 교육 관련 논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일 뉴스상에 등장하는 이른바 충북 교육 논란 탑 3입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 첫 번째 주제 처음 학교로가 뭐길래입니다. 뭡니까 변호사님? 정리의 정석.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괜히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올해만 문제됐고 충북도만 문제된 것으로 착각을 하실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학교로라는 것은 그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입학하고 추첨하고 등록하는 그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도입을 했는데 홍보 부족과 참여 부족으로 그 당시 작년에는 이 사립 유치원 중 2.7%만 참여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를 기화로 예. 교육부에서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면 참여하도록 이게 독려를 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이걸 전부 사립 유치원들 전부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달라라고 해서 재정 지원 제한도 하고 특별 감사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놔서 사립 유치원 참여를 독려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한 결과 11월 15일 날 마감을 했는데 전국 사립 유치원 중 평균 56%가 참여했고 충북은 이보다 조금 수치가 낮아요. 87군 중에서 42곳, 48% 사립 유치원 중에 48%가 여기에 이제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용현 변호사의 폭풍 정석 정리를 들으셨습니다. 집에 유치원 원화가 있습니까? 없죠, 이제. 교수님은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저랑 똑같네,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도 유치원 원화가 없으니까 그런지 처음 학교로가 조금 약간 어색하고 처음 잘 몰랐거든요. 이게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그렇죠. 원래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추첨을 했었죠. 그러니까 현장 추첨하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되게 불편했었고 막 줄 서서 이틀, 3일씩 그렇죠. 막 그런 데도 있었고.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 가까운 지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하고. 처음에 저 딸을 이제 큰 딸을 동네 사립 유치원이 있고 공립 어린이집처럼 생긴 그런 게 있었는데 줄 섰어요? 이게 줄을 세워서 맨 앞 사람이 은행알처럼 그걸 뽑아요. 그런데 예.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분이 잘못 뽑으면 이 줄은 다 탈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그렇게 해요? 그 탈락했어요. 둘째가 명문 사립 유치원 다녔나 봐요. 여기 이제 입학에 줄 잘 서라는 게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그 현장 추첨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입학 절차의 투명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도입한 참 좋은 제도는 맞아요. 공정성을 기하고. 아니 근데 불편을 그러면 해소해 좋은 주니까. 제도인데 시행을 하면 되고 참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참여들을 안 하고 아마 시끌시끌하게. 처음에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었나 봐요. 권고사항으로 시작했다가 예. 규제를 세 가지를 규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 급여 50% 지원 보조 이런 거 깎겠다. 막 참여 이런 안 하면. 식으로 안 하면 하고 나오니까 우리 충북이 특히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그 원장께서 교육감님을 고발했죠. 그러면서 서명운동하고 이러면서 충북이 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도 궁금해요. 왜 충북만 유독 처음에 33% 정도만 참여를 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안을 좀 보면 교육청에서는 약간 제재를 좀 강하게 하는 형국이고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강도를 좀 높이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아니 하라면 하면 되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참여하면 될 건데 왜 제재는 강하게 하고 왜 참여는 안 하겠다고 하고 이유가 진짜 이유가 오재세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 등이라서 그러는 거죠. 사유재산.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그
그 입학생들 선발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건 많이 있었거든요. 선발 사실은. 과정에서의 의구심.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거를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면 정보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투명화를 하게 한다면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나 이분들의 재량권이나 특권 같은 것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측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제도는 맞죠. 그러면 유치원 원장이나 그 유치원 측에서 엄선해서 본인들이 학생들을 차출해서 뽑으면 유치원 측에서 좀 나은 게 있나요? 기존의 저 흑역사이긴 하지만 흑역사 나왔습니다. 흑역사. 서울의 아주 명문 S 그 사립 그 유치원 이런 곳은 뭐 뒷돈이 뭐 얼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주 또 팽배했었거든요. 고위직이나 이런 비유층들 자녀들을 미리 편법으로 뽑아놓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많이 그렇게 있었죠. 저 꾸미로 이렇게 모여서 그 부자들끼리 한다든지 고위직끼리 한다든지 이런 게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스템에 등록해서 투명하게 하면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면 유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건 이제 없겠죠. 근데 뭐 사립 유치원 측에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사립 유치원 측 관계자들 200여 명이 이제 마지막 날 밤샘 농성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항의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도 좀 있긴 있어요. 왜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너무 급하게 그 예를 들어 통학 차량 지원금 제외하고 원장 기본금 보조비를 삭감시키게 안 주겠다라고 하고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저주하니까는 시간이 임박해서 11월 15일이 마지막인데 시간은 뭐 몇 시간 남겨두고 또 추가 제재를 경고했거든요. 학급 운영비 전액 삭감하겠다. 교원 기부금 보조금 50% 삭감하겠다. 이렇게 몇 시간 남겨놓고 또 추가 제재하겠다니까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서는 이제 졸속행정, 일방행정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금 그게 지금 다 지금 유치원 쪽에 지원이 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원장한테도 뭘 주고 통학버스 차량 모두 주고. 아 이거 유치원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학부모들께서 아니 유치원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었어? 이제서 이제 저도 뭐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지만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얘기를 조금 옆으로 갔지만은 유치원 관계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반발을 하게 된 그것도 거고. 몇 시간 남겨놓고서는 막 네. 급박하게 막 특히 이제 이 접촉을 제재 하니까. 중에서 선생님들 교원 그렇죠. 그 급여 50%를 삭감하겠다 지원하던 거를 보조금을 보조금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약 200여 명이 이제 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너무 급박하게 막 그냥 무대포로 막 추진한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교육부도 이렇게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논란을 옥신각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소위 말해서 뚜껑이 확 열렸구나. 그래서 200여 명이 그러니까 저희가 100년지대계는커녕 1년지대계도 아니고 한 달지대계도 아니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줘. 아니 교육청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이 되게 뭐 이런 그 잘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막 며칠 남겨놓고 일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육부에서 압박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눈치를 본 내리누르니까 거예요. 서로 비교평가하겠다. 각 시도 교육청을 비교평가할 거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채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하중이 자꾸 밑으로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김병우 교육감님 뭐 소신 있게 뭐 교육행정 하신다는데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그 욕구를 니즈를 충족시켜드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 이름을 빨아서 제가 뭐 실적은 사람도 잡아먹는다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간적 여유와 현실적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교육 최고의 권력자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획을 짜고 그걸 밑에 실적으로 압박을 놓으면은 결국 피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이걸 만약에 실시하면 이것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최근에 다른 우리 지역은 아직 뉴스 뭐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이제 다 끝났거든요. 다 입학 절차 이렇게 밟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스템에 들어간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또 왜 분통을 터뜨려?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는 거예요. 또 모바일로다가 접속도 안 되고 또 이미 현장 추첨을 다 마친 유치원도 엄청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서는 이걸 시스템에 등록한 사립 유치원들은 그냥 생색내기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의 공공성 예. 그리고 공익성을 감안해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지금 최 변호사 말씀대로 아주 급하게 마치 억지스럽게 제가 몰랐었는데 유치원 선생님 하는 몇몇 멘티들한테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그 시간 분량하고 소위 이런 거 기록하고
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랑 거의 절반 반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살 떠는 거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장난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잡무가 많다는 거예요. 교사들 대부분 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랑 비추어 보면 좀 시간 여유를 주고 미리 어차피 몇 월 며칠 날 뽑는다는 건 다 정해져 있던 거니까 그렇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잘 고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그러면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했던 충분히 행정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게 그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갈 군대 길이 멉니다.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갔다 오시면은 이렇게 뭔 행진을 할 때 앞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뒷 사람은 뛰어야 되잖아요. 항상 뛰죠. 교육 관계자 그러니까 교육부의 수장들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의 뭐 관료들은 그런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고교 무상급식 제목을 어떻게 정해봤냐면 끝나지 않는 쩐의 전쟁. 저 이렇게 저 이렇게 아니 어느 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아 제목 괜찮아서 오늘 좀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이게 고교 무상급식이 이시정 지사도 그러셨고 김병호 교육감도 그러셨고 6.13 때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공약하는 선생님 마치 그렇게 하듯 공약을 내거셨는데 이게 내년도 전면 시행이 불투명하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는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무상급식이 돼왔잖아요. 돼왔고. 이게 이제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6%를 부담하고 411억 정도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이 식품비의 24%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모두를 부담해서 이게 한 723억 정도를 부담을 해왔어요. 예.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지송 지사하고 김병호 교육감이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 하겠다 하자. 이렇게 예. 공약을 내놓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재정을 얼만큼 부담하냐 문제로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진 거죠. 그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무상급식 하겠다.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고등학교 기존처럼.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고등학교 전체를 다 무상급식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 예. 이것도 기존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비율 똑같이 그쪽에서 도나 시군에서 75% 식품비만 자기들이 24%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딴지를 걸은 거죠. 도에서 지금 5대5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네. 일단은 고3부터만 하고 그다음에 5대5 식품비에 5대5 분담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게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고3은 들어가 있어요? 공통 분모에? 그렇죠. 그럼 전 상관없네요. 우리 애는 고3인데요. 고3부터 하자. 네. 어떻습니까? 저 당시에 공약하셨나요? 제가 침 튀길 일이 많죠. 예. 당시에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자. 그런데 순차적으로? 예, 저는 고3부터가 아니라 아니고. 우리 군 단위 농촌 지역부터 해서 하자. 왜 그때 저는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잠깐만. 청주시는 제일 늦은 거예요? 청주 시민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덜 그래도 소득이 덜한 곳을 먼저 해주고 일리가 청주시가 또 그래도 있으시지. 제일 소득이 나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청주 시내에 충북에 약 4만 5천여 명의 고교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490억부터 약 510억 사이가 들어간다는 게 추산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찍으셨네요. 예, 1년에 약 185일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방학 빼고 뭐 소풍 갈 때, 해서 여행 갈 때 해서 빼고. 예. 그 예산 490억에서 51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충북도의 본 예산, 추가 경정 말고 본 예산이 정부에서 받고 하는 게 약 5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충 한 1% 정도. 예, 그렇죠. 없던 거를 새로 쓰는 게 약 500억 정도가 되니까. 충북 예산의 약 1%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충북의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이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대답 안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더 그래요. 교육청이 1년 예산이 약 2조 2천억 정도 돼요. 본 예산이. 그렇게 보면 같이 만약에 반반 부담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예산이잖아요. 예, 타격이 있겠죠. 전체 지금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게 약 1,5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충북 교육청이 됐든 충북도가 됐든 예산 비율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예. 덥석 그냥 무조건 해주겠다 하는 자체가 재원 조달로 생각해 보면 이건 아찔한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지 않는데 다들 두 분께서 순차적이란 말 없었죠. 그냥 일단 다 한다. 무상으로 한다. 예. 학부모들 입장에서 당연히 무상한다. 일단 준다는데 싫은 사람 없잖아요. 예. 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쩐의 전쟁이 된 거죠. 뒤끝이 장렬하시네요. 6개월이 됐는데.
근데 이시정 지사의 이런 형태, 말 바꾸기 행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이시정 지사가 이제 출마를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준비물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겠다라고 예. 했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교복 구입비, 반값을 구입비. 지원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당선된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죠? 재정이 부족하고 교육청과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이걸 포기를 했죠. 우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준비 많이 그다음에 하시네, 이번 또 지방선거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청주 야구장, 청주 시민들의 기대한 관심을 가졌던 청주 야구장 신축을 해주겠다라고 그랬는데 당선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재정이 부족하고 청주시가 제대로 안 나서고 있다. 그래서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확실히 이시정 지사 안 좋아하세요. 정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확실히.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공약들을 뒤늦게 재정 부족이나 관련 기관들, 교육청이나 청주시와 협조가 안 돼서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전으로 따져봐야죠. 이전에 3선이나 하셨으면서도 재정이 부족한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디테일합니다, 오늘. 당선이 되기 위해서 헛 공약을 남발했다는 아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헛 이러한 공약까지. 행태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엄청난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최 변호사께서 지금 정확히 그 역사적 팩트를 팩트 폭격을 해주셨는데 예. 2014년에도 무상 그 급식에다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저기를 포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공약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서 공약 점검 뭐 위원회처럼 이렇게 꾸려져서 예. 쭉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이게 예산이 안 된다 하면서 이거 나는 공약을 했지만 인수위에서 안 된다더라. 안 된다고 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런 쪽은 좀 전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 여담 하나 드릴게요. 예. 청주 하면 교육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왜 교육의 도시라고 그랬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숫자가 비율이 엄청 높았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학생 비율이 많아서. 저는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대학도 잘 가고 그래서 교육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학생 비율이 약 인구의 41% 정도가 학생이라서 교육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 저희 충북 그리고 청주에서는 교육에 대한 게 학생 교육에 대한 거 급식에 대한 게 당연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할 때는 항상 그 가시적인 또 가능한 범인의 것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공약을 해놓고 좋은 공약, 시민들이 환영하는 공약을 해놓고 나중에 표는 받고. 인수위에 핑계를 대거나 관련 기관, 교육청이나 시청 시 핑계 대고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보면 더 나가요. 또 나가. 예. 무상 교복을 공약을 하셨어요. 교복 그렇죠. 얘기 있었죠. 4년 무상 전에. 교복을.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교복이 브랜드가 많잖아요. 엄청나죠, 그 가격대가 엄청나죠. 예. 15만 원부터 39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명문 S 무슨 교복도 맞아요, 있고, 편차 많아요. 뭐 이름 없는 이제 저 무명의 교복도 머리끈도 있고.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해주겠냐가 공약이 없어요. 15만 원과 39만 원은 예산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 100억. 15만 원짜리로 했을 때 80몇 억이 들어간다는 거고 30몇만 원짜리로 하면 100몇 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요런 공약 약간 좀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주제는 고교 상피제 네. 논란인데요. 예. 일부 학부모들은 전문 용어로 동영화라 그러죠. 그래서 뭐 일타 쌍피는 들어봤어도 고교 쌍피는 뭐냐? 지원 한 번 하면 두 번 뭐 되는 예. 거예요. 비슷하네요. 쌍피. 뭡니까? 예, 상피제는 교수님께서. 고려 시대부터 사실은 적용을 고려까지 했던 가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처럼 디지털 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도 예. 자기가 예를 들어 제가 출신 지역이 청주면 청주는 발령을 안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충주나 뭐 다른 데로 낸다든지 그래서 예, 예. 기본적으로 자기랑 겹쳐서 생긴 어떤 네트워크나 인연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해보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 이런 상피제를 한다는 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요. 예를 들어 영동 어디에 농촌이다. 근데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없어요. 했을 경우에 그럼 제가 근무를 청주에서 출퇴근하기가 그러니까 영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내 아들 딸도 데리고 갔다. 과연 그 경우에 상피제를 어떻게 적용할까 곤란한데. 하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것부터 예. 그다음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도 항상 부작용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교통통신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 제가 친한 최 선생님, 신 선생님 있어요. 서로 짰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애들을 크로스로 보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챙겨주고 네가 챙겨주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도 아, 그걸 악용하자 그러네요. 치면 끝도 없는 거죠. 교육부에서 숙명여고 교무부장 이 두 쌍둥이 딸을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이런 예. 문제가 터지니까는 교육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이제 다니는 못하게. 것을 못하게 하려고 고교 상표제를 도입을 해서 이게 도교육청에도 이제 실시하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거절했죠. 일단 내년에 안 못하겠다. 하겠다. 예, 일단은 예.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저기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 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지 부모 때문에 자녀가 떠나거나 자녀 때문에 부모가 떠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내년엔 시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표명을 했죠. 이미 충북에도 현재 예. 25%나 그 약 36명의 교사와 학생이 겹쳐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 36명은 서로 이제 찢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시행을 강제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굉장히 아마 선생님들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덜할지 일단은 모르지만 도교육청 쪽에서는 신청을 하면 받아는 주겠다라고는 한 것 같아요.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데 시행을 안 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숙명여고 사례를 우리가 봤으니까요. 네네.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런 문제점이라는 건 항상 내재돼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감시와 처벌로다 일반 감시와 처벌로다가 대응을 할 문제지 상피제 이런 제도로다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교육부에서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정한 것 같아요. 급박하게 숙명여고 사건으로 그 학부모들 시민들의 분노가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는 네. 순간을 면피해 보려고 이렇게 내놓은 정책이 고교 상피제 같아요. 순간 면피용이다. 그러니까 이 숙명여고 건으로 정말 학부모들의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른 건 맞죠. 그런데 예, 이제 제도라는 건 예. 한 번 정하면 또 방향을 틀면 함부로 또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워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기서 보완책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완벽히 신고를 해서 저 학생이 누구 딸이다 아들이라를 다 알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제 친구가 사립학교 수원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인데 예. 딸하고 같이 다녀요. 예. 근데 말도 못하고 다녔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충 눈치로 알고 해서 마치 이 숙명여고 사건이 터지면서 잠재적 범죄자처럼 어머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 그건 진짜 아픕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오픈해서 예를 들어 공지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알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보완책을 얘기를 했어야지 인간적으로도 이거 억지로 찢어놓는다 했어요. 학생이 받을 충격 대단할 거예요. 자, 친구 관계나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전 국민이 막 분노하고 깜짝 놀랐던 숙명여고 사건인데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일단 내년에 전면 시행 일단 보류하겠다. 충북은 일단 안 하겠다. 네. 이 방침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찬성을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갑자기 이걸 시행해서 억지로 찢는다는 건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저도 세 가지 마찬가지. 문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 교육계 논란에 대해서 도교육청, 우리 충북도 교육청이나 김병훈 교육감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처음 학교로 같은 문제는 사실은 교육부가 너무 강권을 했거든요. 도교육청은 그거에서 실적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고교 무상급식 문제도 뭐 도교육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면 실시를 하겠다는 건데 도에서 발을 빼면서 시비를 거니까 못 하고 있는 거고 예, 분담. 이 상피제 도입 문제는 전 도교육청 김병훈 교육감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하. 그게 지금도 대체로 보면 서울이나 인천, 부산 같이 대도시는 상피제에 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은 나머지 지방들, 그러니까 도 단위 같은 데서는 거의 포기를 하거든요.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예, 현실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 변호사 예를 들었지만 인근 세종시 전면적으로 상피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종시. 학교가 선택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세종시 그 일종의 이제 도심 타운 내 학교들이 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크로스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예를 들었듯이 뭐 제천, 단양 뭐 영리, 예를 들어 뭐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건 어렵죠. 아. 특히 남자 학교에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적용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패널 분께서 참여하셔가지고 김병훈 교육감의 정책, 일단은 찬성이다라고 같은 목소리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세목별로 또 기회를 가지고 좀 논의를 좀 해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 교육 논란 탑3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자리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100년지대계 바라지도 않는다. 10년지대계라도 정확해라.
아, 그렇게 짤막하게 10년지 대결에도 하루지기 대결이에요. 지금 하루지기죠. 예, 변호사님. 저는 프루스테스의 침대를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강도거든요. 시민들을 잡아다가 침대에 딱 눕혀서 끼면 짜러내고 작으면은 쭉 늘려서 프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처음 학교로나 고교 상피제에서의 교육부 행태나 고교 무상급식에서의 도교육청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의지나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걸 시행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빨리빨리 따라와라. 못 따라오면 뭐 제재 줄 거야라고 이런 식의 행태거든요. 결국 본인들의 편의, 본인들의 기준, 본인들 마음대로 재단을 해버리고 시민들은 그 볼표는 시민들하고 우리 관계자들한테 몽땅 다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횟수만 2018년이지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얘기. 자유당 싫어해. 그렇게 또 갖다. 알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교육 관련 논란 탑3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쪼록 그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육 가족들이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육 현장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